10명 중 1명 이자 5% 넘게 부담, 금리 2달째 상승,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은 막차, 너무 지금 많이 올라 있고 거품이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금통위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2007년 7월과 8월이에요.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한켠에서는 가계가 무너진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국가 부도 사태 IMF처럼 꼭 이런 사태가 나면 그제서야 대응을 하고 땜질식 대책을 내놓고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유동성 완화를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우리도 따라 올리면 좋을 것인가? 지금 사실은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연이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5차례 올려서 1.25%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시중금리는 이거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제가 뭐 머리 아프게 미국 기준금리고 이런 거 굳이 논하지 않겠지만 최근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5%대에 육박하면서 물가 대응이 시급해졌다는 판단하에 인상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뭐 모두 다 알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빌미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신규금리가 3.84%인데 이것도 보면 신용이 좋은 분들의 이야기고 기존의 상가대출 같은 경우에는 6%, 7%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월급으로 뭐 이걸 진짜 윗돌 빼서 아랫볼 막는다고 막고 카드 돌리고 1금융에서 2금융으로 갈아타고 2금융에서 저축은행으로 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8.7%로 738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출이 많은데 제 말은 무조건 지금 뭐 금리가 오른다 해서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사 지금 2금융, 3금융 갈아타고 이래 돈을 갚는다고 해도 가계에 무리가 발생할 테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소위 말하면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기존에 실컷 빌려줄 때는 한없이 빌려주고 하다가 이제 와서 또 규제를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이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왜 우리 지를 뭐라도 지구멍을 열어놓으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출 받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리를 막 무한정으로 올리게 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뭐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자 한 통 띡 보내서 대출 상환 기간 상환 변제 못할 시 어떻게 한다든지 요즘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대출이 있지만 하루만 대출 그 이자가 늦게 들어가도 바로 전화가 옵니다. 소위 채권 추심이라고 그러죠. 너무 막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순수하게 제가 앞서도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서울에서 자기가 돈 벌어서 월급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려면 10원도 안 쓰고 중위층도 아니고 상위층 기준으로 모았을 때 20년을 모아야 서울에서는 집을 마련 못하고 경기도권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래 금리를 올리고 탈출구를 열어놓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하는이 기준금리도 결정하지만 우리도 이런 소위 말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시중은행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 협동을 많이 하겠다 높이 평가하고 이런 부분도 좀 회의를 해서 조금 감안해서 정책을 펼치기를 주문해 봅니다. 자, 또 지금 이제 5월 말이 다 됐습니다. 5월 오늘 26일인데 6월이 기대된다. 국토부 서울시의회 쌍끌이 규제 완화 건설업계 들서 조선비즈 기사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잇따라 추진하고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을 한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논란이 많은 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뭐 밀가루값, 설탕값까지 지금 인도가 수출을 못하게 하고 식용유값 안 오르는 게 없죠. 뭐 저희 어제도 제가 뭐 계란도 하나 사봤는데
싸다고 하는 마트에서 싸다고 하는 가격이 9,000원입니다. 한 판에 9,000원이에요. 그럼 건설 물가도 당연히 다 따라오겠죠. 예전에 내가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전에 뭐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뭐 20평 기준으로 뭐 2천만 원 들었다면 지금 3천만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업자들이 그런 원자재 값 인상분보다 더 높이 기존에 부르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하면 분양가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재개발, 재건축 효과가 좀 감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 신중하게 논의돼야 될 부분이 무조건 이걸 또 상한제를 푼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뭐 상한제를 하면 시멘트 값이 올랐는데 시멘트 업체에서 올려달라는데 값을 못 올려줍니다. 그러면 또 건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이렇게 올리주면 나는 분양가 상한가 규제받는데 내가 집 져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위축되고 집을 덜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서울시 의회랑 국토부랑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을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는 개편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하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선을 60에서 80%까지 풀어주면 단순 계산으로 해도 현재 서울 수도권 3.3비더 제곱당 600만 원대 공사비를 200만 원 정도까지 인상할 여력이 생긴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뭐 급하게 추진할 필요 없이 원 장관이 꼼꼼히 검토하시겠지만 좀 더 건설업자들뿐만 아니고 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 뭐 이런 뭐 조합들 많을 거 아닙니까? 조합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견을 경청해서 이 정책 수립할 때, 그렇다고 또 원하는 대로 뭐 저희도 그렇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는 싸게 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각각 나눠서 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시공사 선정 가능한 좀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뭐 가구들도 3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니 이런 목소리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무작정 예를 들어서 지금 1기 신도시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도 뭐 재건축 용적률 부분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도시별로 용적률이 다르겠지만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집을 가진 입장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저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더 완화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도 조금 대책을 마련할 때 너무 그런 그 지역 이기주의처럼 본인들 사는 곳만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냐,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집을 가진 게 아니니까 집 없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큰 틀에서 앞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뉴스를 뭐 3가지 정도 짚어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할 때 지금 가계대출이 많은데 무너질 부분들을 좀 생각해 달라. 그리고 이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이야기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해 달라.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이거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한번 원희룡 장관과 이 관계자들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집하고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